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안원 친구들 빼고 발해. 발해 배웠었죠. 그러니까 발해를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를 때 북국이라고 부르는 게 발해예요. 이제 남쪽에 있는 국가인 통일신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분열되고 흩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선생님이랑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당나라 기억하십니까? 당나라? 당나라는 뭐가 기억나셔요? 아무래도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죠? 어제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작년께 기억이 나. 우리 당나라 같은 경우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936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기는 신라가 약간 망해가는 시기인 거죠. 나라가 조금 흔들리고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으려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당나라 최전성기 때 지도를 가져봤는데 이때도 이미 남북과 북북이 보이죠. 그리고 이 신라 시대에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주 오소경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지도를 왜 보여줬냐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작년에 배웠던 당나라와 그리고 오늘 배울 통일신라가 이제 조금 저물어가는 그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가 큰 나라가 분열될 때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들 그리고 분열된 다음에는 다시 통일로 나아가려는 그런 방향성들을 일반화를 시켜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는 당나라에서 당나라 이전 시기예요. 우리가 위진남북조 기억나십니까? 네. 당나라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위진남북조는 기억을 해주겠니? 네. 위진남북조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백제 신라 이렇게 전성기 시대를 보였어요. 이거는 통일 전의 신라 모습이고 이것도 당나라가 생겨나기 전이에요. 이 전에 굉장히 큰 많은 분열이 있었고 이걸 극복한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또 멸망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찢어져요. 5대 10국이라고 요즘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5대 10국을 배웠거든요.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또 찢어졌다가 이걸 통일한 게 청나라. 기억나죠? 난다고 믿을게요.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후고구려, 후삼국시대, 후백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일신라가 어떤 식으로 분열되고 후삼국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정치적 그런 시스템, 상황을 보게 될 건데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1번 칠판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통일신라의 통치대에서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전 시간에 스포츠여서 스포츠 교실에서 하잖아요. 마치 열심히 한 것처럼 돈이 먹은 느낌이죠?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도사와 호족의 성장을 비교하며 중앙 권력 약화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통일신라 통치체제가 어떻게 분열되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준 활동지를 보면서 이걸 당나라랑 신라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간단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찾아가는 방향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신라 말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동요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해공왕이라는 왕이 피살당했대요. 피살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다음에 태종 무열왕제부터 내려왔던 무열왕제가 끊기고 이제 지방에서는 다양한 반란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 시기가요. 이제 해공왕이 피살된 다음에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면 왕 한 명당 평균 몇 년 재위한 거죠? 7년에서 7.5년 정도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7.5년 정도면 길게 왕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왕들은 한 몇십 년 하는데. 그럼 선생님 다르게 물어볼게요. 왕은 언제 바뀌어요? 죽으면 바뀌죠 일반적으로. 그럼 7.5년을 한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됐던 왕이 죽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왕을 근데 뭐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돼서야만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에 왕이 되었다가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피살을 당하거나 왕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했다. 우리가 그냥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회가 굉장히 어땠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고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니까 왕족이 진골귀족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해상왕 장보고 씨가 또 반란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장보고의 반란, 장보고의 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스토리와 함께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민들이 이제 봉기,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표적으로 원종과 에노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신라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봉기를 했는지는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사료를 보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독립 세력화를 하면서 이제 나만의 지역, 나만의 내가 소유하고 다스리는 어떠한 독립국가 같은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육두품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통일신라 처음에 할 때 사회 배울 때 골품제도 배웠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골품제 중에 골이 뭐 있었어요? 진골이랑 성골이 있었고, 그 다음 두품, 이 중에 품 중에 육두품, 오두품, 4, 3, 2, 1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중에 육두품이 제일 애매한 포지션이었어요. 본인은 능력도 있고 일종의 귀족으로서 포지션을 갖지만 승진에는 한계가 있죠. 올라가는데 명백한 한계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신라라는 시스템, 골품제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런 거에 불만을 가졌고, 일부 사람들은 호족 세력들과 결합을 하고 호족 세력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선종은 쉽게 생각하면은 교종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종이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단 이런 느낌인 거야. 교종은 왕실과 귀족끼를 중심으로 받아들인 불교예요.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의 세력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종은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역사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사 선생님 뛰어나시게 학습을 하시고 배운 이진혁 선생님한테 배워야만 너희들이 똑똑이 역사, 표정이 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진혁쌤한테 역사를 들어야 역사를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선종은 어떤 식이었냐면, 내가 내 스스로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내가 필요에 따라 공부를 하면 나도 역사 선생님이 되고 역사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는 귀족들과 굳이 왕족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 결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건 호족 세력들의 그런 어떠한 사상적 기반이 돼요. 여러분 혹시 풍수지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언제? 집 지을. 니네가 집을 지어요? 그냥 보러 갈. 집 보러 갈 때, 그쵸.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전쯤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파묘 봤어요? 파묘에서 그 묘자리를 구할 때 풍수지리를 찾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풍수지리, 그러니까 땅의 모양과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 물이 흐르는 방향들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를 잡는 게 풍수지리.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풍수지리를 배운 스님이 오세요. 와가지고 경주, 이제 신라의 수죠. 내가 보니까 경주의 그런 왕가의 기운이 다 쇠했어. 이제 새로운 데가 이제 새로운 나라로서 에너지를 받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 지방, 대전 지역에 여기 호수도니 언덕도 좋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참 좋죠. 그죠? 올라가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여기에 또 유력한 세력이었던 예원이가 우리 호족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이제 서울 쪽에는 이게 끝났대. 새로운 수도가 열릴 거래요. 그 위치가 대전이에요. 그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뭐가 될 상이야?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활동제를 볼 건데, 사료를 통해 신라의 균열 학습하기라고 나와 있고요. 자료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6개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1, 2, 3, 4, 5, 6을 맞춘 거예요. 맞춰서 본 거고, 여러분이 각각 사료를 읽으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체크하시고, 각각 사료마다 제가 질문 달아놨죠. 이 질문을 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 있죠, 얘들아. 니네가 이 답을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어 수준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한 10분 정도 줄 건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가 있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께 꼭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름 써야 돼,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런 사료 같은 걸 읽을 때 중요한 거를 체크하라고 했었죠. 이 체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보고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볼 때 이 키워드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키워드 찾는 연습은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제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같이 모의고사 풀면서 해줄 건데 그때 연습을 더 시켜줄 테니 지금 미리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불러보니까 제가 이 수업을 2반에서도 했었거든요. 2반 친구들이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친구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하나만 자료 1번만 같이 볼게요. 정치적 동요. 진성녀한테 나라의 벌떼처럼 도적이 일어나 창고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약탈했대요. 조정에서는 이를 막지 못했고 지방의 여러 성들도 스스로 방어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질문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도전을 하게 왜 도적을 못 막았을까요? 됐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꼭 엄청난 답을 교과서를 통해서 막 써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읽고 여러분이 떠오른 감상과 생각을 한 줄씩만 써보면 된다고요. 나중에 이 한 줄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너네가 6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게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 2, 3, 4, 5, 6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 내용과 관련되게 교과서 61에서 62쪽까지 있거든요. 또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은 내용들은 교과서 내용 한번 찾아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역이요? 어디요? 아, 세금과 구역인데 구역은 이제 국가에서 시켜가지고 왜 노동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세금과 구역이라고 그냥 합쳐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국가에서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과 조세를 수취하는 것 두 개가 있었거든요. 크게. 알았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발표시켜도 돼요? 왜요? 얘들아, 다른 친구들은 뒤에서 신라에 대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질문한 부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A-1이라고 나와있죠? 신라말의 혼란 분석해서 정리하기, 한 문장 정리하는 것까지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거 해보시겠습니다.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 한번 쓴 거 간단히 확인해보고 각 나라랑 비교해보는 거 진행할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궁금하니까 들어볼게요. 먼저 자료 1번은 저랑 같이 했으니까 자료 2번 볼게요. 농민봉기요. 백성들은 왜 반란을 일으키게 됐을까요? 지원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키워드를 어디로 찾았습니까? 세금과 부역. 그렇죠. 백성들이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고 흉년까지 겹쳤대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뭐 공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우리 교과서에도 다른 사례가 있어요. 당시 진성요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년이 겹쳐요. 전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근의 도적대들이 막 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세대에서 쓰는 삥을 막 뜯어요. 삥을 뜯어가지고 아 너무 괴롭다, 너무 배가 고프다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와서 세금 너 밀렸지? 더 내. 있는 거 팔아서라도 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데 못 참겠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똑같다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농민 입장에서는. 자 그다음 자료 3번 호족. 왜 사람들은 중앙정부보다 호족에게 의지하게 됐을까요? 나라의 힘이 없어서 중앙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방 쪽에 따라서 훌륭한데요. 나라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중앙정부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당시 상황을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그 은행동 여러분 잘 놀러가는 은행동에서 그 멋쟁이 형님들 언니들을 만났어요. 그 언니들이 잠깐 구석으로 오래요. 와가지고 좀 용돈 좀 있니? 용돈 좀 줄래? 빌려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준이 가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은 우리 국가의 중앙 행정력이잖아요. 와가지고 보니까 경찰 아저씨도 좀 무서운 거예요. 안 되겠어. 그래서 미안한데 어떻게 잘 해봐 하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어요? 경찰? 근데 거기를 지나고 있던 우리 3학년 4반의 일진 강지은이 지나가다가 너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울면서 지은아 나 지금 무서운 언니들한테 삥 뜯길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지은이가 이제 머리 딱딱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말해서 그 언니들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앙을 믿겠어요? 지방을 믿겠어요? 지방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는 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좋습니다. 자, 4번. 불품제요. 신라 사회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불만을 키웠을까요? 골품제 때문에 능력은 있어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골품제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오를 수 있는 높은 관직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지금 좀 쓰죠. 남녀 차별을 이야기할 때 이건 유리천장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천장인 거예요. 머리를 박으면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두 가지인 거죠. 선생님처럼 온순한 사람들은 왕한테 뭔가 했을 때 안 되는구나 하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산을 떠돌면서 글을 썼어요. 하지만 은정이 같이 약간 조금 이제 울컥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의 호족들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족 세력들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럼 자료 5번 선종. 왜 사람들은 귀족 중심 불교보다 선종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은율이 뭐라고 썼어요? 이상한 썼어? 한번 말해봐요. 쓴 거 그대로 읽어보세요. 일과 달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도출해야 돼요. 잘했는데? 다만 이제 이 선종도 불교의 하나의 종파예요. 우리 작년에 크리스트교 배웠을 때 크리스트교 안에 로마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신교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파예요. 방법론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얘기는 잘해줬죠. 뭔가 누구나 선종이 누구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백성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사유를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한 거거든요. 원래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그대로 한자를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걸 공부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보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접할 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기가 편하다는 거죠. 6번 풍수지리입니다. 마지막 질문.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사람들은 왜 풍수지리설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정성? 왜는 안정성? 어떤 거? 홍수들이 때문에 지금 수도의 의미를 택했으니까 좋은 땅에서 안정적인 나라를 갖고 싶다는. 그렇게 본인들의 백성들의 희망에 안정을 희망하는 마음에서 어떠한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아주
훌륭하죠. 맞아요. 이제 새로운 중심지와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어떠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혹생고민이라고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구해준다 이런 의미로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좀 사이비 같은 것도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건 뭐 사이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이 답답하고 바뀌지 않는 사실을 현실 세계를 구원해줄 어떠한 사람들은 갈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일종의 선종과 풍수지리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훌륭하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 페이지 넘어가서 신라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원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작성하셨습니까? 뭔 것 같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나라가 혼란스러워. 그냥 단순해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고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라에 대해 배웠는데 당나라는 조금 분량이 짧아요. 당나라 사료 5개가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질문에도 간단하게 키워드를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페인트 이쪽이에요. 이제 좀 속도가 붙죠? 한번 앞에서 해봤으니까. 오 분 정도 시간을 더 주면 충분히 다 할 것 같은데요. 5분도 안 걸릴 것 같긴 하다. 다음 친구들은 그 아래 A-2죠. A-2에 당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원하게 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내가 남았다, 난 빠르다 하면은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잘 썼는데. 이따 발표한 거는 하죠. 하나님 맛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 앞에 맞게 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너네 잘하는데?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걸? 혹시 그 뒤에 다른 학교생도 오셔가지고 너네 그 다음 주 거까지 영양분을 끌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심하게 걱정돼요. 다음 주에 너네 누워 있을 생각하니까.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지를 줄 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 문장씩 한 단어씩 쓰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너네가 서술형 평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 단어도 못 쓰는데 한 문장을 쓰고 이 문장이 어떻게 문단이 되겠어요? 글이 되고 하나씩 원스텝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단어부터 쓰시면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 단어들을 연결하고 조사만 붙이면 문장 되는 거잖아요. 다 잘하고 있어서 매우 놀랍습니다. 2분 정도 있다가 한번 다시 또 발표해 볼게요. 다음 친구들은 여러분들 3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 M, 의미 짓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질문 2개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표를 채우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탐구력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역사 도대체 왜 배우고?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옛날 얘기 배워서 뭐함?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작년부터 저한테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생기진 않는데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이면 우리가 현재 어떤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아,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거죠. 그 시야를 열어주는 학문이 역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자료 1번 당나라. 당나라 조정은 왜 점점 혼란해졌을까요? 그렇죠. 황제권이 약화되고 관리들이 점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다 보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료 2번 볼까요? 균전제 공개요. 농민들이 땅을 잃으면 당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한번 가려보세요. 농민이 땅을 잃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돈이 없어 세금을 묻는 나라의 경제가 침체됩니다. 좀 해답지 읽은 거 같네. 자, 균전제가 있잖아요, 얘들아. 색깔이 조금 골치가 아프네. 자, 균전제라는 것은 기억 혹시 나는 사람? 난 설명할 수 없다. 균전제. 아무래도 1년 전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당나라에서 백성들한테 뭘 준 거야?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 거예요. 너도 똑같이 뭐 80무, 너도 80무, 무라는 단위가 어려우니까 너 100평, 너 100평, 너 100평, 너 100평 이 교실만한 크기를 줬다고. 주면서 뭘 요구한 거예요? 내가 땅을 줬으니 백성들은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균전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조용. 기억나세요? 네. 이 조는 세금, 그러니까 곡식이 나오는 걸 내라는 거고 10분의 1 정도를, 용은 노동력을 내라는 거고 마지막 조는 집집마다 그런 옷감 같은 걸 내는 거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한 다음에 농사를 보통 어느 계절에 줘요? 봄부터 언제까지? 가을까지. 그럼 뭐에 놀아요? 겨울에 놀지 마시고 와서 예비군 훈련 받으세요 하는 게 구병제죠. 그래서 일 터지면은 군대 와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나라 시스템인 거야. 이 당나라에서 땅을 안 주는데 어떻게 조가 거치고 용이 되고 조가 또 거둘 수 있겠냐고. 안 된다는 거야. 국방력과 그 경제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균전제 붕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농민봉기 황소연화 볼게요. 굶주린 백성들은 왜 반란군에 참여했을까요? 생활하기 어려워서 정부의 불만이 심하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굶주릴 때잖아요. 아니, 단순하죠. 굶주리는데 국가는 나한테 밥을 안 줘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맘마 학교에서 안 준다고 생각해봐요. 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참을 수 있어? 소리지 참을 수 있어? 절대 못 참죠. 여러분들 한 끼만 굶으면 바로 폭동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굶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황소라는 사람, 반란군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게 힘들지도 않냐, 억울하지도 않냐, 이렇게 우리랑 함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뭐 저기도 싸우면 밥은 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4번 절도사 세력입니다. 자, 절도사가 강해질수록 중앙정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이 약하네. 절도사는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 같아요? 중앙에 있는 사람 같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 같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배운 방금 나온 절도사랑 통일신라에서 나온 어떤 세력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호족이랑 비슷하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호족도 우리
우리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지방의 행정과 군사와 재정을 담당합니다. 근데 절도사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 절도사가 세력화가 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5대 19개 혼란한 국가를 이끌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호족 세력들이 제일 커져서 다음 시간에 배울 후구구역, 후백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료 5번 새로운 세상이요. 혼란한 시대에 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까요? 원래 사상이 침체되고 예언이 뭐라고 썼어요? 멤버들 말해봐요.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향을 가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쓴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틀을 제공해주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중복되는 게 또 나오죠. 여러분 이 자료 5번 내용 중에 선종 나와 있죠. 선종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우리 당시 한반도 선생님이 어쩔 수 없다고 했었죠. 중국의 선진 문물들이 한반도 고구려 지역의 옛날 그쪽을 타서 또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일본까지 이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당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원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나라 혼란스러웠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 A-1 질문 쓸 때 뭐라고 썼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조금 더 뭐 여러분들 수업을 계획할 때 했던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게 나중에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부분에서도 이 군사정변이 일어난다든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들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늘 어떠한 혁명이라든지 반란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영화 대사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혁명과 쿠데타를 일어날 때 반란, 옮기고 이런 거는 다 현실 세계를 어떻게 좀 해보려는 목적들이 있는 공통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라와 당나라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작성해보는 이 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데 각각 신라 말과 당나라 말의 정치적 혼란,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지, 지방 세력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상으로 뭐가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단어 단위로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맞죠?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찾았겠지만 제가 신라랑 당나라 사료를 제시할 때 그 순서대로 보시면 좌우가 대칭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찾겠죠 그러면?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분 정도 더 주면 채울 수 있겠죠? 뭐 필요하나? 예습을 뭐 했어?
작성 좀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작성한 모범 답안을 보여줄까 하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채우는 게 더 재밌겠죠. 자, 먼저 신라 말의 정치적 혼란은 뭐가 있었을까요? 권력이 약화됐다. 누구의 권력이 약화된 거예요? 왕권이 약화됐죠. 왕권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신하. 당시에서는 진골 귀족 간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 당나라 말에 어떤 정치적 혼란이 있었죠? 그렇죠. 환관 그리고 또 누가? 대신들 권력 다투며 그 결과 이제 당나라 왕이 아니니까 황제권이 약화됐다. 자, 똑같죠. 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대신과 이제 그 지배계급의 권력 갈등이 있었고 황제권 왕권이 각각 약화됐다는 공통점 찾았고요. 백성들의 삶 볼게요. 신라만에 어떤 게 나타났어요? 농민봉기 있었고요. 세금은 올라갔어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괴롭죠. 그 다음에 당나라 말은 어땠어요? 균전제가 어떻게 됐어요? 붕괴. 그래서 세금은 올라갑니다. 이것도 공통점. 세금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지방 세력은 누가 있었어요? 호조. 당나라는 절도사. 새로운 사상은 뭐가 있었을까요? 선종과 뭐가 있었어? 풍수지리설.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말은요? 선종과 새로운 유학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으로 새로운 유학사상으로는 성리학 같은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슬슬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죠. 나아가기 있죠. 여러분이 신라만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답을 채우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냥 지금 선생님 말에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가 당시에 살았던 그런 신라의 백성으로 역사적으로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그럼 너네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요? 세금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신분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도 당연히 원했겠죠. 또? 공정하게 어떤 골품제나 이런 신분이나 이런 거 질서를 벗어나서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면 좋겠고 또 뭐 있을까? 왕의 리더십, 지도력 같은 게 강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중앙정부가 붕괴됐으니까 지방도 붕괴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사람들은 왜 혼란한 시대에 기존 질서보다 새로운 질서를 찾을까요? 그렇지. 원래 있던 질서가 이 백성들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의 역사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어려워요. 나라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정권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종교,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든 걸 해결해달라고 시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은 이런 사회의 여러 제가 말했던 모습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에 보이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겠죠. 우리 며칠 전에 선거를 했었는데 선거에 선거출된 지도자들이 잘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지울게요. 당시 우리가 신라랑 당나라랑 공통적으로 나왔던 모습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해요.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피폐해진다. 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발생해? 지방 세력이 성장합니다. 지방 세력이 성장합니다. 이제 이거를 후삼국으로 포인트를 잡는다면 얘네들이 누군 거예요? 이 세력들이 호족인 거죠.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해서 다양한 리더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후삼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국 시대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신라랑 그리고 후 고구려랑 후 백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도 있겠죠. 왜 하필 나라 이름을 새로운 걸 안 짓고 후 고구려 후 백제를 지었을까요? 계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완벽히 내가 토신라 사람이라는 마인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신라, 옛날에 백제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여전히 고구려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여전히 신라이 원래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차별을 받는다는 마인드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뭐 할 거냐면 후삼국 시대를 잠깐 배울 거예요.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이 통일하는 과정들 살짝 볼 거고 이어서 남북국의 문화랑 그리고 대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개 수업 준비한다고 그 땀냄새 풍기면 안 돼가지고 체육 안 한 거예요? 진짜로?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 좋아하는 축구 포기하고 고맙다 얘들아. 여러분들의 직업 장성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고생했다.